오늘도 썰맘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송선영이라고 합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틈틈이 짬이 날 때마다 이 채널을 즐겨보면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곤 합니다. 저한테는 이 채널이 비타민 같은 존재라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제가 제 사연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한다는 게 개인적으론 참 뜻깊은 순간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제 사연이 애청자분들에게 공감과 관심을 받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38이 됐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나이인데요. 그래도 이 나이가 되는 동안 제 자신에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건 제가 필라테스 스튜디오 지점을 4개나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란 점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참 말 못할 고충도 많았습니다. 운동이랑은 담을 쌓고 지냈던 제가 필라테스의 매력에 푹 빠져서 강사 교육을 받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강사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운동을 하는 것과 가르치는 건 천지 차이라는 걸 절감한 순간도 있었고 사람에게 질려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려운 순간들을 다 이겨내고 보니까 전 어엿한 사업가로 성장해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사람 인생이라는 게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할 만큼 절망적인 순간도 찾아오고 한 발자국만 바를 때면 까마득한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순간도 있지만 그 모든 좌절과 어려움들이 추억처럼 느껴지는 좋은 날이 찾아오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작은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처음 인수한 순간도 그랬어요. 내 소유의 스튜디오를 가졌다는 게 마냥 너무 행복하고 좋았네요. 금방 회원들이 가득 차서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기대감에 구름 위를 걸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어디 그렇게 만만하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홍보를 해봐도 경쟁 업체들이 워낙 많은 탓에 수업이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곧 정상화될 거라고 믿었어요. 좀 더 세심하게 가르치고 성실하게 하다 보면 곧 제 스튜디오가 잘하는 곳이라고 소문이 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날이 갈수록 그런 희망은 희미해지고 꾸역꾸역 예상을 견디는 날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운영 자체가 어려울 만큼 힘들어지기 시작하더군요. 직원들 급여를 채우기도 빠듯했죠. 그때 처음으로 좌절을 느꼈습니다. 제 능력으로 사업을 한다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부 다 포기해버리고 어디론가 숨고 싶은 마음뿐이었네요. 그런 제게 한 남자가 백마탄 기사처럼 나타나더군요. 친구의 소개로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일하는 분에게 조언을 받게 됐는데요. 그 남자는 제게 사업의 기본부터 다시 가르쳐준요. 회원 관리나 운영 노하우 같은 것들도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업이 조금씩 괜찮아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높은 매출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 남자의 조언을 그대로 적용한 지 몇 달 만에 적자였던 매출이 크게 성과가 났으니까요. 도 과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저희 스튜디오 눈에 띌 만큼 진짜 좋아졌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아, 정말 다행이네요. 송 원장님이 잘 됐다니까 저도 기분 좋네요. 저한테 맛있는 밥 한번 쏘세요. 네, 당연하죠. 밥이야 10번도 더 사드릴 수 있죠.
제게 도움을 준 감사한 마음으로 그 남자와 밥을 한번 먹었고 또 그 다음 주는 영화를 같이 보게 됐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술도 한잔 했고요. 그렇게 시작된 그 남자와의 인연이 날이 갈수록 점점 깊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는 그 남자와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훤칠한 외모에 젠틀한 성격까지 제가 딱 바라던 이상형의 남자였어요. 연인이 된 우리 두 사람은 연애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죠. 지금 생각해봐도 뭐가 그렇게 급했나 싶습니다. 그땐 그 사람한테 홀라당 반해서는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까지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급하면 체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남자 하나만 보고 결혼을 한 저는 생각지도 못한 난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 문제였는데요. 결혼 허락을 받을 때부터 절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시어머니는 제가 당신의 며느리가 되자마자 시집살이를 시키더라고요. 하필 시댁이 저희가 사는 동네와 멀지 않아서 시어머니는 툭하면 저희 신혼집에 찾아와서 시찰 아닌 시체를 하셨는데요. 크고 작은 살림살이부터 하늘 같은 남편을 받드는 방법까지 교육을 빙자한 시어머니의 태죽과 잔소리는 끊임이 없었습니다. 겉으론 며느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많아서라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당신 뜻을 거스르고 억지로 결혼한 며느리에게 분풀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새아가, 넌 대체 살림을 하는 거니 마는 거니? 붙박이장을 열어봤더니 키키한 묵은내가 진동을 하잖니. 때가 되면 철진한 옷도 다 꺼내서 관리를 해야지.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 우진이는 김치 익은 거 안 먹는다고 했지? 냉장고 열어봤더니 신김치밖에 없던데 겉절이를 담가서 먹긴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설교는 시도 때도 없이 쏟아졌습니다. 분야도 참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어떻게 그런 트집까지 잡는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처음엔 저도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을 무조건 억지라고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절 며느리라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이해했죠. 하지만 도가 지나치고 선을 넘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는 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제 사이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문제는 고부간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여보, 어머니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 오늘도 집에 불쑥 찾아오셔서는 내가 만들어 놓은 샐러드를 다 버리셨지 뭐야. 당신한테 그런 거 먹이지 말라면서. 당신이 어머니한테 그러지 마시라고 말 좀 하면 안 돼? 엄마가 다 우리 생각해서 그러시는 건데 내가 무슨 말을 해. 당신이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뭐? 내가 편협한 건지 시어머니가 심한 건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 당신 엄마라고 너무 편만 들지 말라고. 편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거지. 솔직히 당신이 현모양처 스타일은 아니잖아. 뭐라고? 당신 말 다 했어? 남편도 직장 생활을 하지만 저도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바깥에서 일을 합니다. 부부가 똑같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누군 현모양처가 돼서 받들어 모셔야 하고 누군 대관님이 돼서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행복한 신혼을 꿈꾼 게 큰 욕심이었나 봅니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때문에 신혼의 단꿈은 요원했고 남편과의 사이만 나빠졌으니까요. 연애를 할 때는 서로 죽고 못 살던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6개월도 못 돼서 위기를 겪게 된 셈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이 먼저 마음을 열고
절 달래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한테서 당최 그럴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괴로울 만큼 남편은 제게 차갑게 굴기만 하더라고요. 정말 밴댕이 소발머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지가 남자면 먼저 사과할 줄도 알고 풀어줄 줄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저 자기 아내를 이겨먹으려고만 하니까 제 입장에선 당연히 섭섭한 일이었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남편과 냉전인 상태로 평생 지낼 순 없으니까 제가 먼저 남편 마음을 풀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한 후 와인을 곁들이면서 남편과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남편과 화해할 분위기를 잡고 남편에게 화해 제스처를 보냈는데요. 정말 황당한 게 그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끝까지 냉랭하게 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남편의 반응이 놀랍기도 하면서 되게 섭섭하기도 하더라고요. 당신이랑 풀 것도 없는데 뭐하러 이런 짓을 해? 그냥 평소대로 해. 마음에도 없는 짓 하지 말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왜 당신이랑 나랑 풀 게 없어? 지금 우리 몇 주째 대화도 잘하지 않는다는 거 몰라? 지금 우리 사이가 정상적인 부부 사이라고 생각해? 그게 뭐가 중요해? 이제 보니 우리가 잘 맞지 않는 성격이라는 게 중요하지. 뭐, 우리가 맞지 않는다고? 당신 그 말 진심이야. 사실이 그렇다는 거야. 당신도 느끼지 않았어? 우리가 잘 맞지 않는다는 거. 진짜 황당하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남편과 제 사이를 이렇게 만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이 단단하게 삐졌나 싶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론 왜 저렇게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시어머니의 타박과 남편의 무관심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100번 양보해도 남편이 저렇게 화를 낼 상황이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마치 꼬투리 하나를 잡았다는 듯 자신이 화가 난 부분만 자꾸 빌어더라고요. 이 사람이 일부러 저러나? 남편의 행동에 의심까지 드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남편과 다툼이 있기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좀 수당적긴 했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평소 야근이라고는 일절 없었는데 그쯤에는 일주일에 꼭 하루 이틀은 야근이 있다며 밤늦게 기가를 했죠. 또 퇴근을 한 후에도 혼자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신다며 바깥에서 한참이나 시간을 보내다가 들어오는 일도 잦았고요. 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특근이라며 출근하는 날도 빈번했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차분하게 생각해보니까 확실히 뭔가 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남편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한 남편이 저녁을 다 먹고도 또 바깥에 나가길래 조용히 따라 나가봤죠. 남편은 편의점에서 맥주 2캔을 사서는 자리를 잡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군요. 멀리서 지켜보느라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남편의 밝은 표정을 보니까 느낌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고나게 잠이 든 틈에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남편은 나 원장이라는 피부과 여의사와 아주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이 피부 트러블 때문에 피부과를 다니고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자와 의사가 사적으로 연락을 하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문자 내용을 보아하니까 보통 사이가 아니더군요. 그 순간
뚜껑이 확 열렸어요. 이래서 남편이 차갑게 굴었다고 생각하니까 우라통이 터져 죽겠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코를 고는 남편 머리채를 쥐어 쥐어뜯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스로 화를 가라앉히고 냉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나 원장이랑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모조리 찍어두었네요.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땐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튿날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회사에 출근했을 때도 전 짐짓 모르는 척 평소처럼 남편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날도 야근을 할 거라며 미리 제게 약을 지더군요. 속으론 기가 찼지만 알겠다고 태연하게 대꾸를 했죠. 그리고 전 그날 저녁 남편의 회사 앞에서 진을 치고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야근을 하지 않고 그 여의사를 만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회사에서 나온 남편은 웬 여자와 만나서 버젓이 밥을 먹으러 가더군요. 세상 다정한 남편의 모습은 제가 연애 때 보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했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남편의 데이트 현장을 핸드폰에 차곡차곡 담아뒀어요.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시어머니 문제는 둘째치고 더 이상 남편과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걸 예감했네요. 그 여의사와 식사를 하고 나온 남편은 벌개진 얼굴로 편의점에 들어가더군요. 술이 담긴 비닐봉지를 들곤 다정하게 팔짱을 낀 그 여자와 숙박업소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분한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핸드폰으로 그 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마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젠 더 이상 볼 것도 없었어요. 모든 증거를 담은 저는 이튿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했고 그것만으로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애가 없다는 게 천만다행이라는 서글픈 위로도 받았고요. 그런데 때마침 시어머니가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요새 당신 아들이 힘이 없어 보인다며 도가니탕을 끓였다나요? 헛웃음이 절로 났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절 그렇게 구박하던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밝히리라 다짐을 했죠. 전 이미 그 정도의 각오는 되어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도가니탕을 식탁 위에 차렸을 때 저는 벼르고 있던 폭탄 발언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가 담긴 핸드폰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었어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응? 그게 뭐니? 이 사람이 저 모르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지 뭐예요? 그것도 자기가 다니는 피고과 의사랑요. 아내가 뻔히 있는 유부남이 다른 여자랑 술도 마시고 팔짱도 끼고 숙박업소에도 들어갔어요. 제가 모은 증거들이에요. 저 이제 이 남자랑 이혼하려고요. 제가 그렇게 폭탄 발언을 하자 남편과 시어머니 표정이 가관이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뜬 남편이 기가 막힌다는 듯 한숨을 푹푹 내쉬더라고요. 뭐야, 당신 다 알고 있었어? 야, 정말 대단하다. 그걸 알면서도 여태껏 모르는 척하고 여기까지 쫓아온 거야? 부모님 앞에서 다 까발리고 싶어서. 그래. 네가 어떤 인간인지 어머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그랬다. 가정 있는 남자가 이딴 짓거리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이 정도는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그래, 맞아. 부정하진 않을게.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가게 만든 건 바로 너 아니냐? 뭐라고?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남편은 끝까지 뻔뻔하게 굴더군요. 자신이 매도한 것도 맞고 이혼도 해주겠다는 겁니다. 정말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남편보다 더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니? 처음부터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평온하다고 했지? 어디서 막대 먹은 애를 들여서는 이 사단을 만들어? 차라리 잘 됐다. 다 밝혀진 이상 더 죄질 끌 것도 없겠지. 두 사람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헤어져. 네? 설마 어머니도 이 사람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 나도 다 알고 있었다. 너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참 살가운 애더구나. 오진이 제가 왜 다른 애한테 마음이 갔겠니? 네가 그만큼 남편한테 못했다는 증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서로 깔끔하게 헤어지고 너도 이만 네 수준에 맞는 남자 찾아서 살거라. 시어머니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손까지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 모자는 감쪽같이 절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제게 더 야박하고 모질게 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뻔뻔한 태도를 일궈내는 남편의 낯짝을 보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죠. 네가 이러고도 사람이니? 사람이야? 어디 잘 먹고 잘 살아봐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억울한 마음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남편의 머리채를 쥐어뜯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뺨을 호되게 후려치더군요. 고개가 심하게 돌아가며 뺨이 얼얼했습니다. 어디 귀한 내 아들 머리를 뜯어. 그깟 이혼 해주면 될 거 아니냐. 위자료도 넉넉히 챙겨줄 테니까 내 아들 인생 막지 말고 썩 사라지거라. 나도 의사 며느리 좀 보게 당장 이혼해. 네, 알겠네요. 저도 더 이상 어머니 며느리 하고 싶은 생각 쇼도 없네요. 눈에 보이는 건 다 때려 부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간신히 참고 실행을 나섰습니다. 제가 왜 이런 사람들한테 뺨까지 맞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한 마음이야 끝도 없었지만 겨우 마음에 추스르고 이혼 준비를 했죠. 남편 쪽에선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다면서 합의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변호사를 통해서 위자료를 산정했고 7천만 원의 위자료 합의를 하고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1년 조금 넘는 결혼 생활을 정리한 후에야 제 자신을 차분하게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서 참 어리석게 행동했던 게 많았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든 시어머니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했는데 그저 참고 견디면 해결될 거라는 미련한 생각을 했던 것이 참 후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남이 된 남편은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필라테스 스튜디오 관련해서 남편과 정리할 게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한 후에도 몇 번 만날 일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만나는 자리에 상간녀를 데리고 온 게 아니겠습니까? 상간녀를 데리고 나온 남편이나 남편을 따라 나온 상간녀나 참 대단한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사해. 우리 오랜만에 날짜 잡았어. 나도 이제 결혼 생활이라는 거 제대로 해보려고. 뭐?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지금 나 놀리니? 놀리긴. 이혼을 했어도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쁜 소식 전해주는 건데. 왜? 별로 안 내켜? 나 너랑 친구하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결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네 마음대로 하고 웬만하면 서로 얼굴 보지 말고 살자. 그래? 여전히 속이 참 좁은 여자구나. 남편이 실실 웃으며 사람 속을 긁는데요. 일부러 저런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상간녀가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처음 뵙죠? 우진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너무 언짢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서로 얼굴 붉힐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그쪽도 다른 남자 만나서 가정 꾸리실 거잖아요. 안 그래요? 됐고요. 제가 그쪽 얼굴 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남의 가정 탓한다는 주제에 참 뻔뻔하시네요. 요새 그런 게 어딨어요. 사랑도 능력 있는 사람이 쟁취하는 거예요. 뺏겼다고 탓하지 말고 왜 뺏겼는지 고민해 보세요.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하긴 상간녀를 자처할 정도라면 보통이 넘어야겠지만요. 남편과의 모든 정리가 끝난 후 저는 제 인생을 더 충실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여자의 말 때문이 아니라 일에 몰두를 해야 아픈 상처를 잊고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그런 인생에 큰 부침을 겪고 나니까 못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스튜디오 운영에 온 힘을 쏟았고 그 덕분에 사업은 점점 더 성장해 나갔어요. 제 이름을 번 스튜디오는 2호점을 넘어 3호점, 4호점까지 늘어났고요. 제 브랜드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회원들 사이에서 입소문도 꾸준하게 나서 제 스튜디오는 가파른 매출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더니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제 사업이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 이혼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더라고요. 전 그렇게 열심히 제 일에 집중하면서 이혼의 상처를 극복하고 있었죠. 그렇게 한 1년쯤 지났을까요? 전 우연히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남편 회사 동료를 우연히 만나게 됐고 그분을 통해서 남편의 근황을 듣게 된 겁니다. 도 과장님, 선영 씨랑 이혼을 하고 나서 얼마 후에 바로 퇴사했어요. 재혼 한 번이랑 무슨 피부 클리닉 센터인가? 그런 거에 차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다 사기였대요. 네? 사기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재혼한 여자가 피부 클리닉 센터를 차리자고 도 과장님을 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 과장님 본가에서도 집 팔고 땅 팔고 입던 팬티까지 몰빵했다잖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게 다 사기였고 그 여자가 그 돈 싹 다 들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도 과장님 형편이 말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그게 정말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저도 도 과장님이 다시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서 기웃거리다가 알게 된 사실이에요. 아유, 그러게 왜 조강 지쳐버리고 딴 여자한테 눈깔이 뒤집혀서는. 그 말에 참 허무한 생각부터 드는 겁니다. 그 여자는 결국 남편과의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대강 내용만 들어봐도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꼴을 보려고 그 난리를 피웠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남편과 심호의 어부란 생각을 했습니다.
저랑은 남남이니까 이제 남의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도 신경 끄고 제 인생이나 신경 쓰는 게 훨씬 유익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며칠쯤 지났을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한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여보세요? 선영이니? 네 시엠이. 그동안 잘 있었니? 네? 어쩐 일이세요? 우리가 통화할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아유,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그래도 한때는 네가 내 며느리였는데 어떻게 사는지 궁금할 수는 있잖니. 어떻게, 잘 지내고 있었어? 네. 제 걱정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얘는, 무슨 일이긴 그냥 궁금해서 했다니까. 그런데 너 다른 남자 만나고는 있니? 이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런 건 아니지? 뭐라고요? 아니, 그걸 왜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남자를 만나든 안 만나든 그게 왜 궁금해요? 사실 내가 시간이 지나고 생각을 좀 해보니까 내가 너한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원래 늙으면 눈이 어둡고 판단력이 흐리잖니. 선영이 네가 그래도 우리 우진이한테 참 잘했는데 내가 욕심이 많아서 엉뚱한 생각을 한 것 같아서 그래. 이제 와서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너한테 미안하단 말 꼭 하고 싶었다. 정말 뻔뻔한 사람입니다. 전 이미 남편의 상간녀가 사기꾼이었고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는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요. 이제 와서 마치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척 연기하는 모습에 소름이 돋았죠.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전화 끊으세요. 그리고 잘난 의사 며느리 옆에 끼고 잘 사세요. 전화 끊습니다.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어쩜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 수 있는지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더욱 황당한 일은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한창 스튜디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잘 있었어? 뭐야, 당신이 여길 왜 와? 아니, 이 근처에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 들렀는데 마침 있었네? 뭐, 그러니까 지나갔으면 그대로 지나가야지 왜 들렀냐고. 왜 들르긴 그냥 어떻게 사는지 궁금도 하고 할 말도 있어서 들렀지. 남편이 뻘쭘한 표정으로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무슨 작당들을 하는 건지 짜증이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할 말? 나한테 아직 할 말이 남아있어? 그럼 실은 내가 당신이랑 헤어지고 나서 후회를 많이 했어. 내가 당신한테 이럴 게 아닌데 한순간의 실수로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들었구나. 내가 잘못이 얼마나 큰지 다 알아. 그래서 언제 한번 당신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거든. 남편은 저한테 사과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잘 알고 있다면서요. 하지만 제 눈은 남편은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게 아닌 가증스러운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상간녀에게 사기를 당하고 난 뒤 자신들의 처제가 곤란하게 되니까 제게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전 그런 남편에게 쓴소리를 해주었어요. 당신이 좋아 죽겠다는 그 여자가 당신한테 사기쳤다며? 그래서 본가집이랑 부동산이랑 다 날려먹었다는 얘기 들었어. 나랑 헤어지겠다고 만난 여자가
고작 사기꾼이었어? 여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서 어떡하니? 어? 오,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미친다. 미친이야.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선영아. 우리 이러지 말고 다시 재결합하는 건 어떨까? 내가 눈이 뒤집혀서 당신한테 큰 실수를 했어. 그건 인정해. 하지만 우리 이렇게 헤어질 만큼 가벼운 사이 아니었잖아. 어? 뭐? 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나 너랑 헤어지고 나서 일이 너무 잘 풀려. 지점도 늘었고 돈도 많이 번다고. 그런데 내가 미쳤다고 바람핀 남편이랑 시집살이를 독하게 시키는 시어머니한테 다시 가겠니? 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그건 당신 말이 맞지. 하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시끄럽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 인생에서 당신이랑 엮일 일은 이제 없으니까.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럼 이 부탁만 들어줘. 부탁? 무슨 부탁? 내가 위자료로 줬던 추천 있지? 그거 나한테 좀 돌려주라. 내가 사정이 좀 있어서 그래. 얼마간만 쓰고 다시 줄 테니까 그 돈 좀 해줘. 뭐라고? 참나. 너 정말 내 손에 머리털 다 뜯겨봐야 정신 차릴래. 저는 바닥까지 내보이는 남편에게 쌍심지를 켰죠. 자기 형편이 빈공해지니까 이제 제게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돌아도 단단히 돈 남자 맞죠? 저는 대걸레까지 휘두르며 남편을 내쫓아버렸습니다. 다시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고요. 저한테 내쫓기면서도 혹시라도 제가 다시 부를까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한테 그런 만행을 저질러 놓고선 다시 찾아올 생각을 하다니 시어머니는 남편이나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반응을 해서인지 그 이후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게 연락하는 일은 없었어요. 나중에 들은 후문으로는 시어머니는 당신의 고향으로 내려가셨고 남편은 일용직을 전전하며 근근히 먹고 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사기를 친 그 여자도 경찰에 잡히게 됐는데 이미 사기친 돈은 한 푼도 남기지 않고 탕진한 후였다죠. 그 여자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첫 결혼 생활이 실패한 셈이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천만 다행이란 마음도 듭니다. 만약 이 남자와 이혼하지 않고 살았다면 제 인생이 평온할 수 있었을까요?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왔다며 타박을 했죠. 그런 저를 보기 좋게 내쫓아버리고 의사며느리를 본 말로는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처럼 집안에 어울리는 여자를 며느리로 다시 들였다가 시댁 집안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셈이었으니까요. 그러고 보면 인생이라는 게 참 우습고 측은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편과 헤어진 지 벌써 몇 년째네요. 저는 여전히 제 인생에 열정을 다해서 살고 있고 무척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직 다른 사람과 재혼 생각은 없습니다. 영원히 혼자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런다 한들 후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업이나 인생이나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뜻밖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다시는 사업을 일으키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성장해 있곤 하죠.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직 긴 인생을 살아본 건 아니지만 인생 역시 인내하며 살아내다 보면 틀림없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저의 결혼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고 있어요. 만일 여러분들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기를 조언해 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쪼록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고민은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아